땅 투자를 이렇게 해라. 땅 투자 실전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느끼고 또 투자했던 이런 실전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쓴 글을 가지고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가 요번 이제 책을 하나 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30일에 아마 서점가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책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 내용은 사실 시립대 강의 시 우리 시립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이 될 지역을 먼저 찾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에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풍수지리를 평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눈을 뜰 수 있어서 좋은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해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느낌이 있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쓴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연기면, 연기 행정복합도시 연기면이 육지부와 접하고 있고 연길이 보통리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연남초등학교 앞들이나 보통리 농업보호구역도 풀릴 것이다 했는데 대부분 풀렸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열관 지역이 있습니다. 수산리 524-1 장군면, 은용리 번지 주기 대기로 번지 있고, 도남리 24 6의 9 북왕리 912-3 이 지역이 1, 2년 안에 풀릴 것이다 하고, 지난 2018년인가요? 제가 시청 강의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는 게 한 6개월 정도 후에 전부 풀린 지역입니다. 사실 그냥 풀릴 것 같아서 한 지역인데 풀렸습니다. 우연히 맞은 거겠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 시리즈식으로다가 콕 집어서 어느 지역에 풀리고 어느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행정수도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사실 백지계획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다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처음 이제 입안을 한 계획이고, 이제 김신조가 이제 청와대를 습격하면서 안보위 안에 있는 우리나라 소리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도를 옮길 것을 구상을 하고, 그때 당시 연기군인 연기 장기면과 지금 연기군 남면 일대를 행정수로 후보지로 정해서 모든 계획을 입안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궁은 국사봉 아래 지금 이제 궁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으로 입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유야무야 되었다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다가 이것을 들고 나오면서 실제 이제 부상이 되었고, 당시 이제 행정수도 이제 후보지로 여러 군데가 물망에 오르 6군데인가 7군데인가 물망에 오르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잡지나 신문이나 여러 카페나를 통해서 서쪽은 김준서 장군류, 남쪽은 대평류 쪽, 북쪽은 연기천, 동쪽은 금강을 아우르는 충남북을 아우르는 그러한 식의 신행정수도가 연기군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정확히 경계까지도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화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사실 그냥 생각난 대로 그렇게 글을 썼던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 세종시 땅은 저렴했습니다. 5천원, 만원이었고, 비싸봐야 2만원, 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 강의할 때 2018년 이때만 해도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뭐 웬만한 도립은 좋은 땅은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리 알고서 선점하고 투자를 하면 많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매 사실 저도 그때 많이 이제 세종시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여 평 거의 한 2만 평 정도를 샀는데 그때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미리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러시지 나중에 늦게 투자하면 투자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이 될 지역이나 예정 지역 및 도로나 철도가 생길 지역에 투자하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일반인들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설해서 도로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뭐 신도시 건설이나 전철 노선 이런 모든 것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중장기 계획인데 제 책에도 PDF로다가 이 중장기 계획이 전국 모든 부동산 분야의 문제나 링크를 걸어서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전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해안에 없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미리 그 투자를 선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문 투자꾼들은 사실 미리 투자를 했다가 발표하면 빠집니다. 평창의 경우도 전문 투자 선수꾼들은 미리 투자했다가 평창 올림픽이 발표된 때 이미 다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임업인이나 농업인 지위를 이용하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나 임업인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농업인은 일반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농업보호구역이나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절대 농지를 사서 거기다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농업인 창고나 혹은 축사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임업인도 자기 임야에다가 임야 관리사를 15평까지 지었습니다. 이 관리사는 사실상 주택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를 그야말로 북한강변에 보면 많은 관리사가 아주 별장처럼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사에 실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로도 안 들어가고 거주 공간도 사실 좋습니다. 문제는 임업인이나 이렇게 되면 관광농원 같은 것을 임야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경우는 펜션이나 체육시설, 수영장, 야영장, 휴양시설, 식당, 뭐 커피숍, 뭐 이런 대부분 상업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과 그 농림지역 임야나 이런 것은 비싸봐야 10만원 미만, 2만원에서 뭐 5만원 사이가 보통이고 뭐 더 싼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상업지역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대지로다가 또 지목이 변경되고 한다면 그 수익은 그 지목 변경에 따른 그 투자 수익은 50배, 100배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 관광농을 통해서 뭐 펜션을 하고 심지어 뭐 수영장이라든가 낚시터, 풀장 뭐 여러 가지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십 배, 100배의 수입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목 변경이 되고 수익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는 공장 창업으로 토지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공장 창업을 하면은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임야에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면 임야가 평탄화되고 지목이 나중에 공장지나 혹은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수십 배, 50배 이상 이렇게 창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제면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설령 공장을 하려다가 공장이 잘 안 돼서 망하고 땅만 남는다 해도 그 땅은 이미 수십 배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땅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땅을 사면 이제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이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이
땅을 사면은 그대로 두지 말고 이제 물론 뭐 집까지 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가장 최소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꼭 토목공사가 할 필요 없고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를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또 국어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임야에 이제 투자를 할 때 2만 1000평을 이제 샀었는데 당시 이제 750원에 샀습니다. 근데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밤나무를 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도로가 없었는데 맹지에다 도로를 내고 하니까 4개월 후 이제 8월 달에 샀는데 12월 달에 이제 3만원씩 팔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니까 뭐 서로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투자 치고는 40배 정도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래도 꽤 잘 된 투자라고 이렇게 나름 위안을 갖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매를 잡아라. 금매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땅이나 아파트나 어디나 이제 금매물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매물이라 해도 뭐 1, 2천 혹은 뭐 몇천 싸면 이제 쉽게 매매가 되지만 땅은 쉽게 그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매물의 경우는 상당히 쌉니다. 그래도 꼭 팔아야 할 사람이라면 금매물로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금매물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곱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게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서 3,500원짜리 김치찌개를 거의 6년 동안을 같이 평소에 이제 관계가 웬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금매물이 나올 때 공인중개사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설정한 그런 손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평소에 유대관계도 좋지 않고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매물을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투자할 때만 해도 예전에는 뭐 동네 가면 이장이나 원주민이 하는 부동산에 혹은 동네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장을 이용해서 이발소나 미용실을 놓고 하면 가끔 이제 그 좋은 매물이 있어서 이제 구입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인중개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국어를 이용하여 맹지를 탈출하거나 이제 칼질을 하라. 표현이 좀 그런데 국어를 이용해서 이제 맹지를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탈출하면 더욱이 뭐 좋겠지만은 그 맹지 경우는 탈출하려면 국어가 있다면 국어를 점용해서 이제 국어 점용을 통해서 맹지를 탈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자재 가능하면 면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만일 지자재에서 그 국어를 이제 포장을 해서 도로로다 이용했을 때는 그 폭이 4m가 아니라도 건축법상 도로 4m가 아니라 2m만 돼도 충분히 건축 허가가 납니다. 도로로다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이제 땅을 사면 이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개발을 하는 것은 뭐 최소한의 개발을 하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개발,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내고 이제 땅이 너무 얕으면 좀 복도를 한다든가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천용 허가를 받고 또 뭐 영림계획을 해가지고서 수중경신을 해가지고서 수중경신을 통한 뭐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농지화가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이제 경영을 했을 때 나중에는 그 농지원부에도 등재가 가능하고 농협경영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지를 8년 차경할 경우는 농지화가 되니까 이미 지목이 실제 임야라도 현상을 보고 판단하니까 농지 경우 인정이 된다면 8년 차경했을 때는 세액감면 1억에 대토 1억 해서 2억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세금면에서 혜택이 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리모델링 하라 이렇게 했는데, 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모양이 길쭉하거나 나쁘면은 옆 땅과 합병이나 병합해가지고서 좋은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땅의 모양이 이제 맹지라면은 이제 국어를 이용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또 도로에 접근하지 않은 땅이라면 앞에를 길을 접근할 수 있는 토지를 산다든가, 또한 그 앞토지를 사서 합병을 한다든가,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한 앞토지인데 지 토지가 맹지라면, 싼 땅이라면 사서 같이 합병을 하면은 똑같이 좋은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토지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위에 특히 말한 그 임야나 농지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개석상이라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시립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좀 더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좋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10배, 50배의 투자 이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투자 방법에서, 과거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 이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